미증시는 이제 좀 추세 하락을 잡았다라는 의견이 많은데 우리 증시는 아직인가요? 미증시 그렇게 올랐는데도 영 힘을 못 씁니다. 양쪽 지수가 보합권 정도인데 이쯤에서 키워드 잡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으로 갑니다. 박진희 부장 맞다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침에 오르긴 오르는데 약간은 좀 실망스러운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시장 어제 전체적으로 좀 많이 약했습니다. 어제 외국인 선물 매도 상당히 거칠게 나오면서 기관의 프로그램 매도세가 전 업종을 섹터별 주요 종목들을 폭격을 하면서 상당히 좀 강한 하락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일정 부분 좀 고르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종목별 편차가 많이 큰 모습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빅테크 기업들도 좀 올랐고요. 타겟에 재고 감소를 하기 위한 노력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주면서 반등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그런 상태에서 약간 소매 유통주들 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화점주들 좀 강한 흐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좀 낙폭이 컸던 최근에 좀 반등하고 있었던 리오프닝 섹터 내에서 엔터주들이라든지 이런 그다음에 소비주들 이런 부분들 일정 부분 좀 반등하는 모습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유가 강세와 함께 일정 부분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정유 화학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SK 이노베이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롯데 정유화학도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좀 올라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오늘 약한 종목들 눈에 띄고 있습니다. PI 첨단 소재도 지분 매각 이슈로 급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카카오페이도 역시 알리페이가 500만 주 매각하면서 지금 아주 상당히 강력한 급락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도 같이 연동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대형주들 좀 약한 모습이죠. 오늘 LG 이노텍도 좀 약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로 좀 종목들이 좀 약하고요. 시장에 조금 힘이 좀 떨어져 있으면서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미국의 CPI를 좀 기다리는 모습인데요. 외국인들 오늘도 좀 장시작 초반부터 거래소 쪽에 집중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정유화학의 강세 지속. S-오일은 오늘도 장중에 신고가 달성이 됐습니다. 그 밖에도 롯데정밀화학 등의 종목군들이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최근에 정유주들 이제 정제 마진의 상승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재고로 가지고 있는 원유 가격의 상승 이런 부분들에서 재고 자산 평가 이익을 좀 받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2차 전지가 워낙 약해가지고 주가가 못 올랐었던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도 계속 시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일주일 동안 계속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거의 SK 이노베이션도 한 15% 정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단기에. 그다음 S-오일은 꾸준한 상승세 보여주면서 고점 돌파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현대 오일뱅크 가지고 있는 HD 현대도 꾸준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HD 현대 같은 경우도 6만 지금 4,000원대 옛날 고점까지는 좀 아직 멀었는데요. 꾸준히 좀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GS도 마찬가지죠. GX도 조정받았다가 GS도 이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시 GS도 GS 칼텍스 지분 보유하고 있는 부분들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 계속 유가 상승세에 맞춰서 좀 정유 관련주들 좀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을 유지하는 전략,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좀 SK 이노베이션이 좀 틈이 생겼을 때 좀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롯데 정밀화학도 실적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모처럼 좀 반등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화학 섹터 안에서도 좀 약간 실적 기대치가 있는 종목들은 조금 다른 행보를 좀 보여주고 있는 점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유가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드라이빙 시즌이라든지 허리케인 시즌에 대비한다라면 유가가 쉽게 꺾이지는 않는다. 그러면 정유업체들의 2분기 실적은 좋다라는 개념으로 해당 섹터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고 못 올랐던 SK 이노베이션 향후에 좀 조정이 들어온다라면 한번 노려보시면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이 틈새에서 강세 움직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콘텐츠주들 그렇고요. 또 아침에는 자전거 대표적인 종목이죠. 알통스포츠나 삼천리 자전거가 강세 흐름을 띠기도 했습니다.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어차피 코로나는 좀 줄어들고 있는 상태죠. 돌아다니고 있고요. 최근에 아시다시피
홍콩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 들어오려고 난리가 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좀 강세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엔터주들은 실적을 좀 겸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좀 조정이 많이 있었는데요. 엔터주들도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땐 JYP 엔터 흐름 좋은 것 같고요. 뭐 그 다음에는 좀 조정받은 SM이나 YG 엔터도 주가의 가격 메리트 좀 있어 보이고 있습니다. 엔터주들 그렇고요. 그다음에 카지노주들도 지금 계속 바닥에서 올라오면서 추세 전환시키면서 모양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수급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연기금과 투신 외국인들 계속 매수하면서 파라다이스도 흐름 괜찮은 것 같고요.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백화점주들도 역시 면세 좀 끼면서 흐름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 신세계, 현대백화점, 최근에 롯데쇼핑 계속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좀 흑자 전환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롯데쇼핑의 주가 흐름도 상당히 강해지고 있고요. 현대백화점이라든지 신세계 등도 흐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이라든지 카지노 같은 리오프닝 관련주들 뭐 이미 최근에 영화관들은 좀 많이 올랐었고요. 화장품 주식 같은 경우는 좀 지금 최근에 사실 좀 힘이 없는 편이긴 합니다만은 조금씩 좀 바닥을 잡아가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조금 더 확인할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전 저점을 하회하지 않는 선에서의 조정을 잘 받는다라면은 단기적으로 좀 가격 메리트는 볼 수가 있겠죠. 오히려 오늘은 뭐 콜마 비에네치 이런 것들이 좀 레포트가 나오면서 올라오긴 했습니다. 다만 이제 리오프닝 소비 쪽에서 본다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백화점이랑 영화관, 그 다음에 카지노, 그 다음에 엔터 쪽들 이런 쪽들 계속 좀 봐주시는 전략 꾸준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블록딜 소식 나오는 종목이 꽤 있습니다. PI 첨단 소재, 카카오페이 대표적으로 두 종목 볼 수 있을 텐데요. 주가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근데 사실 시장의 변동성이 많이 큽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수주 소식에 급등했다가 좀 차익 실현이 빠르게 나오고 있고요. 오히려 LG노텍 같은 경우도 최근에 초강세 보인 이후에 더 좋다라는 레포트가 나왔는데 좀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는 모습 보시는 것처럼 개별 종목의 뉴스에 따라서 변동성이 많이 큰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좀 수급이죠. 사실 뭐 PI 첨단 소재나 카카오페이는 항상 지금 매각이라든지 물량 압박에 대한 이슈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매매할 때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해야 됩니다. 사실 상장한 지 1년이 안 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언제라도 블록딜에 대한 우려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락업이 풀리면 계속 나옵니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지금 알리페이가 이번에 500만 주를 내놓지만 또 있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20일 락업 또 지나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카카오페이도 이런 물량 압박에 시달려야 된다라는 점을 고려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500만 주가 끝이 아니다라는 점, 이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카카오페이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한 투자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연기금이 계속 사주고는 있지만 이거는 뭐 시총 때문에 사는 부분들도 좀 일정 부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물량이 나오고 나면 뭐 아시다시피 120일 동안에 또 안 나오니까 그 안에 뭐 기술적인 반등을 좀 활용하시는 전략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이미 좀 매각이 예정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고요. 매각이 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빠진 부분은 이제 최대 주주 변경 이슈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한들 뭐 그 부분으로 인해서 회사의 기업 가치가 훼손되는 부분은 사실은 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매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향후에 어떤 행보를 걸을지 좀 더 봐야 되겠다라는 점. 그래서 오늘 좀 외국인들 매도 있었고요. 최근에 기관들의 공격적인 좀 매도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PI 첨단 소재만 놓고 본다라면은 오히려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21선을 살짝 깼다라는 점, 60일선을 살짝 깼다라는 점에서 오늘 종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은 PI 첨단 소재 뭐 2분기 실적도 중요할 것 같긴 한데요. 항상 뭐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가격적인 조정은 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긍정적인 중기 접근의 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매각이 완료됐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신규 상장 종목들은 계속 이런 블록딜이라든지 이렇게 락업이 걸렸던 물량이 해제될 때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런 신규 종목들 보시고 뭐 이런 매각 관련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항상 물량 체크 잘 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의 오프닝 픽 어떻게 잡으셨어요? 뭐 지금은 제가 봐도 이번 주 금요일 CPI에 따라서 시장이 확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뭐라고 좀 예상드리기는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정은 오히려 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경기 침체로
간다라는 우려감이 있다라면은 그동안 많이 빠졌던 뭐 성장주, 기술주 안에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실적이 견조한 기업들을 선택하는 게 맞겠고요. 상대적으로 뭐 인플레가 꺾이는 지표가 나온다라면은 뭐 물가 때문에 고생을 했었던 뭐 시총 상위 종목군을 제휴주업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 않겠나. 다만 개인적으로는 확실히 좀 방향성이 맞는 쪽이라면 리오프닝 쪽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항공주들 하고요, 카지노, 그다음에 백화점 쪽들하고 엔터 쪽들, 요런 쪽들 확실히 조금 실적의 방향성이 좀 잡혀가는 쪽들, 이런 쪽에 대해서 좀 계속 좀 관심을 두시는 전략 필요할 것 같고요. 낙폭과대주들에 대해서도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순환매 필요하겠습니다. 또 특히 방산주들도 뭐 많이 올라갔다 조정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의 트렌드는 북한에 대응하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방산주들에 대해서도 덜 오른 것들 계속 좀 관심 필요하지 않겠나. 뭐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도 최근에 수급은 좋은데 많이 못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챙겨서 보시면서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지금 리오프닝 정책, 이런 부분들의 변화에 맞는 실적주들을 잘 골라내시는 투자 전략이 지금의 조정기를 잘 이겨내는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일부 종목은 기회로 또 보시네요.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프닝 픽이었습니다.